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대나무는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흔치 않은 일인데요. 요새 대나무 꽃이 여기저기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꽃이 핀 뒤에는 대부분 말라 죽게 되는데 그래서 개화병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산림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에 있는 대나무 밭입니다. 잎이 누렇게 말라 보이는 대나무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대나 보리대처럼 생긴 대나무 꽃입니다. 짧게는 30년, 길게는 12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꽃이 한꺼번에 피어난 겁니다. 대나무에 꽃이 피어서 이제 고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는데 저도 사실 5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현상이거든요. 대나무는 꽃을 피운 뒤 대부분 말라 죽습니다. 꼿꼿하게 서 있어야 할 대나무가 부러졌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꽃잎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진 겁니다. 대나무 개화 현상은 사천과 하동 등 경남 지역에 이어 나주와 광양, 담양 등 전남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나무 개화가 올해처럼 대규모로 발생한 건 처음.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아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찾으려고 개화된 꽃들을 이용을 해서 유전 분석도 하고 있고 인분, 그러니까 환경 분석도 하고 있고. 전국 최대 대나무 자생지인 전남 지역에서 개화병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하반기 전남의 대나무밭 40여 개소를 실태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동구의 쓰레기 줄이기 100일 실험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동구는 쓰레기와 환경, 기후 이익 등에 대한 관심 있는 관내 주민 100가구를 모집해 다음 달 11일부터 100일간 쓰레기 줄이기 실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지난해 산수 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100일 실험에서 1인당 평균 26.9%의 쓰레기 배출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모레까지 동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취임 후 전남도의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선 8기의 8대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올해 첫 추경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장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지사의 민선 8기 첫 시정연설은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성장 동력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디지털과 에너지 그리고 문화 등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전남이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한반도의 중심이자 세계와 경쟁하는 위대한 전남을 다시 굳건히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김 지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두 8가지의 청사진을 내세웠습니다. 경제수도와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신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과 첨단 전략산업 집중 육성,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해 전남을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만들어가고 문화관광 융복합 산업 조성과 농수축산업의 세계화 그리고 SOC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코로나19 재확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속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의회에 예산 통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로 소통 협력하고 생산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해 나간다면 전남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의 첫 시정연설 내용이 기존의 시정연설과 차별성이 없는 데다 청년, 일자리, 균형 발전 등 핵심 키워드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광주 지역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10명이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 훈장을 받은 사람이 국위선양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해외 위난 상황 비용은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김 대장은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개 봉을 모두 오른 뒤 지난해 실종됐으며 외교부가 당시 수색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 6,800만 원을 광주시 산악연맹에 청구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10주년을 맞아서 여수에서는 이번 주부터 다양한 기념 행사가 마련됩니다. 하지만 박람회가 열렸던 박람회장은 10년 동안 이 사후 활용에 대한 운영 조치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가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해양 관광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박람회장은 컨벤션 센터와 일부 임대로 활용될 뿐 박람회 콘텐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엑스포역이라고 이름 자체에서 느끼는 건 여기가 엑스포를 했던 데라는 거는 느꼈죠. 근데 이제 너무 좀 황량하다는 좀 느낌을 좀 받았고, 박람회 직후부터 사후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운영 주체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 시설 유지와 보수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국비 지원도 끊겨 노후된 시설 유지를 위해 빚을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110억에서 120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지 이 박람회장이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가 됩니다. 근데 한 100억 가까이는 자체 수익이 있고요. 한 10억, 20억 정도는 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난해 4월 사후 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역 내 일부 이견이 나오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박람회 주제에 맞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나 공공개발을 통해 박람회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문제는 결국 정부 차원의 의지입니다. 재원을 정부가 책임을 져서 한다고 하면 투자한 것 이상의 훨씬 많은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 지역 내 엇갈린 입장까지 더해져 사후 활용 논의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운영이 축소된 국제자동차 경주장의 운영 일수를 올해는 270일로 늘리고 전남 GT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등을 치르는 등 경주장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카트장과 캠핑장을 중심으로 가상체험관과 키즈 드라이빙 체험장 등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영암에 위치한 국제자동차 경주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공인 1등급 경주장 인증을 받았고 총 주행거리는 5.6km로 세계 8번째, 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긴 경주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동부 지역은 33도 이상으로 올라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에서 위험 수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다시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34도, 광주 32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광양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강진과 장흥 32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후부터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밤부터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1,7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5월 3일 이후 11주 만에 일일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 지역 신규 확진자는 1,604명으로 이틀째 1,600명대를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확진자가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여성 예술인 160여 명은 어제 전일빌딩 이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주 연극계에서 불거진 성폭력 고발 사건에 대해서 연대를 통해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권위적인 문화예술계 관행과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구태에서 비롯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연대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영화 관람 횟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지난해 광주의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1.41회, 전남의 0.67회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광주 5.34회와 전남 2.59회에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1회 평균 영화 관람료는 광주가 8,059원에서 9,470원으로 17.5%가 올랐고 전남은 7,329원에서 9,185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안군 임자도에서 29일부터 이틀 동안 섬 민어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는 난타와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민어 회썰기와 수산물 경매 등으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